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움직여지면서 한 달에 2번 함께하는 시간이죠.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방학 벌써 거의 한 달 좀 돼가는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시죠? 뭐 더운 방학이니까 네. 덥게 그렇군요. 더위를 즐기면서 네. 지내고 있고요. 실제로 너무 더워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부채를 합죽선.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약간 문화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에어컨 아래에만 있지 말고 네. 좀 누구나 부채를 하나씩 좀 들고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채를 선물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전통적인 부채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네. 합죽선이나 저는 여기에 지금 이제 한글이 네. 훈민정음이 쓰여져 있는 나란 그런, 말씀이 딩국에 달아 문자로 그런 서로. 건데 네. 뭐 좋은 그림 있는 것도 좋고 네. 또 아이들이 그린 뭐 동화 같은 거나 뭐 그런 그림들도 네. 괜찮고 해서 아니면 자기가 그려서 선물하는 네. 그래서 좀 부채 문화를 다시 좀 확산. 잘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부채로 붙여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네. 또 이렇게 그 양산 대신에 네. 빛을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뭐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문화부에서나 부채 문화를 좀 확산해보자. 그리고 부채가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뭐 부채의 날 이런 날 하나 만들어서 네. 선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채의 날을 만들어서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날은 부채 선물하는 날 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쌤하고 그러네요. 저하고. 그래서 뭐 하지 이럴 때도 괜찮을까. 보통 6월 한 20일 정도. 20일, 23일. 그때가 하지니까 네. 하지 정도에는 가장 뭐 더울 때가 시작되는 때니까 네네. 부채 선물하자든지 네. 뭐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제 22강에서는 그 선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름에 그 휴가도 많이 가고 그래서 네네.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주 어휘는 나다와 들다에 네네. 대한 것들입니다. 나다와 들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먼저 그 나다와 들다는 반이어 반대말이라고 얘기하죠. 반이요. 나가다, 예. 들다. 나다라는 말은 나간다라는 뜻이고요. 네네네. 들다라는 말은 들어온다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다에 해당되는 한자가 출인데 네네. 우리가 그 출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입구. 출입구. 네. 그럴 때 출은 날출 이렇게 읽고 네. 들입 이렇게 들입. 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가다 출, 뭐 들어오다 입 이게 아니라 네네. 날출, 들입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다라는 표현하고 들다라는 표현이 원래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쟤는 집을 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갔어라고 하고 들다라는 표현도 잘 안 하죠. 그래서 들어왔어, 뭐 들어갔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사실은 옛날 말 지금 역사극 같은 데 보면 들다라는 말은 가끔 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안으로 뭐라 그러죠? 드시게. 그렇죠. 안으로 드시죠. 드시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들다라는 표현을 사극에서는 사용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드십시오라고 하면 뭐 먹으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들다라는 말과 나다라는 말은 반대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말이라는 용어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반대말이라는 말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의 반대말이 뭐죠? 어머니? 예, 또는 뭐 아들의 반대말. 딸?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반대말. 땅? 근데 이게 반대인가? 서로 반대하는 존재인가요?
반대라는 표현이 아니고 약간 그 상대 그렇죠. 그래서 편. 용어를 반대말이라고 하지 말고 상대어라고 하자는 입장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 이게 무슨 반대야 서로 남자와 여자가 반대야? 이러면 좀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대라고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짝말, 짝이 되는 말이라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자와 남자가 반대말이 아니라 서로 짝이 되는 말이고 네. 조화를 이루는 말이다. 나다와 들다도 그런 의미에서는 뭐 반대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상대 말이고 네. 짝말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짝이 되는 말이다. 예, 아. 모든 말들이 이렇게 그 대립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내용이 참 마음에 드네요. 아, 그렇죠. 마음에 들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들다와 나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우리말 표현에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에 들다. 이 말은 네. 마음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든다. 어떻게 하는 말마다 마음에 쏙 드냐? 그렇죠. 네.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나는 마음에 들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실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서로가 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는 통한 거네요. 표현. 그렇죠. 통한 거네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둘이 아닌 사이가 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그가 들어와 있고 네네. 그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네. 두 명은 아닌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들다라는 말 너무 좋은 말이고요. 음. 마음에 들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눈에 들었다라고도 표현해요. 눈에 들었다. 그래서 눈에 들었다라는 말도 내 눈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마음에 들다 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말 중에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잠깐 했지만 어떤 그 마음에 들다에는 정이 들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다 들다만 쓰이는 예들인데 네네네. 사실 우리말에는 어떤 말들은 들다와 나다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이제 뒷부분에 다시 들다와 나다가 동시에 쓰이는 그 마음에 들다라는 말은 있는데 마음에 나다라는 말은 없죠. 그리고 정이 들다라는 말은 있는데 정이 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보통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아예 안 들어오는 거지 예.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예. 여기는 밖에 있던 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예. 물론 마음에 들었다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 예. 마음에 들면 뭐 계속 안에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이 드는 것도 그런 겁니다. 네. 정이 드는 것도 오랫동안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그게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 감정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정이 드는 것들은 마음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동물도 정이 들기도 하고 네네네. 물건도 정이 들기도 하죠. 오랫동안 뭐 가지고 있던 네. 어려서부터 했던 그런 뭐 인형 같은 건 참 그렇죠. 오랫동안 정이 들었잖아요. 예. 정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거는 정은 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 거를 정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정. 예. 그래서 나의 뭐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슬픈 감정도 있고 네, 뭐 슬픈 감정이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정이 들었어라고 하면 뭐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서로 힘든 일도 같이 겪기도 했고 네네. 또 때로는 서운해서 서로 싸우기도 했고 네네. 그렇지만 정이 든 거죠. 그런 정을 무슨 정이라고 하죠? 미운 정. 그렇죠. 바로 그때 쓰는 말이 미운 정이죠. 그러니까는 힘든 것도 같이 겪고 네. 서로 뭐 특히 저는 이제 부부간에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냥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을 한 다음에 오래 지나면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알죠. 그래서 미운정이 든 사람들은 잘 안 싸웁니다. 고운정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좀 서로 싫어할 만한 일들을 좀 피하고 서로 싫어하는 행동들을 피하고 저 때는 조금 내가 밖에 나갔다 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피하고 굳이 같이 앉아갖고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주 현명한 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약간 지금 말투가 조피디님 말투가 본인 말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이 들다라는 표현은 정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 건데 그 감정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감정, 힘든 감정, 서운했던 감정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정의라고 하는 게 맨날 좋은 순 없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늘 좋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운한 점이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이 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감정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감정이고 그게 이제 시간이 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 이제 피서철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바캉스를 가신 분도 계시는데 휴가 갈 때는 늘 이제 우리가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다라는 표현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돈이 나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에 돈을 쓰게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다 이런 표현. 나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쓴 것 같고 오히려 돈이 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다라는 말은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나갔다는 뜻도 되지만 생겼다는 뜻도 됩니다. 돈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날출이라고도 하지만 날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이 어디서 났어? 라고 하면 어디서 생겼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말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일 거라고 봐요. 이건 나오는 거가 생기는 거죠. 나왔죠. 생겼죠.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어라고 하고 들다라는 말이 뭐 돈이 들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돈 여행 같은 데 가면 돈도 많이 드는데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힘이 들죠.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힘을 쓰는 거죠. 쓰는 거죠. 힘이 쓰는 걸 우리가 힘이 든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대 단어가 있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건 뭡니까? 그래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힘이 생길 수도 있죠.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나는 너의 말을 들으니까 오늘 힘이 난다. 그렇지. 그럴 때 나다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들다와 나다는 그렇게 짝을 이루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힘이 들다라는 말이 있고 힘이 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힘이 드는 거는 힘이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힘이 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힘을 거기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말인 경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나는 힘이 났나? 언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힘이 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이 방송도 힘이 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좋은 방송을 듣고 나면 힘이 나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여행지에 갔다 오면 오히려 힘이 든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때마다 힘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힘이 나는 방송, 힘이 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외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뿌리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언어적인 습관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힘들었어, 오늘 힘들었지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볼 때도 힘들다라는 말은 너무 힘들어가는 일이 많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힘내. 힘내라는 말이 힘이 나다는 뜻이니까. 난 널 보면 늘 힘이 난다. 그렇게 힘이 나다라는 표현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나 스스로에게도 자주 사용해주면 오히려 힘이 나지 않을까. 음식을 왜 먹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대화를 왜 하죠? 힘이 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서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방송을 들으면서 힘나는 하루가 되시기 그렇군요.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여름이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면 또 단풍이 이제 예. 단풍이 듭니다. 예. 그거는 이제 드는 거죠. 예. 저는 단풍이 들다라는 말도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단풍이 들다라고도 하고 우리 물들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냥 물이 들다. 예, 그 외부에 들다는 항상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들다라는 거는 이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무엇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네. 가을에 이제 차가운 날씨, 또 종종은 일찍 내린 눈, 서리 네네. 그런 거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풍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나이 드시면 그러니까 봄의 꽃보다 그러니까 어릴 때 꽃보다 네네. 나이 먹어서의 단풍이 더 아름답기도 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 세월이 네. 나에게 지나간 세월이 나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단풍이. 아. 그래서 단풍은 세월의 흔적이죠. 그래서 항상 물이 들은 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다.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 네.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네.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굉장히 소중한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주름을 이야기할 때 저 네. 주름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뭐 흔적이다, 네. 삶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름 어떻게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너가 정말 잘 살아왔다는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긴 했는데 네, 정신이 들다라는 말도 역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정신이 들었다라는 말은 내 정신이 딴 데 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린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는데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돈, 네네, 지나치게 명예 네네. 이런 것들 쪽에 하느라고 네네. 정작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김수철 씨의 노래 중에 정신 차려 친구야, 친구야. 뭐 이런 예.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빨리 네. 정신이 들어야 되고 네. 정신이 차려져야지 되는 거고요. 주름 말씀도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단풍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주름이야말로 자기가 산 흔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름이 나쁜 게 아니라 네. 항상 인상을 쓰고 남에게 노려보고 했을 때 생긴 주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모습으로 네. 주름이 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뭐 이렇게 주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보면은 좋은 인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웃는 주름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름이 웃음으로 만들어진 주름은 좋은 주름이고 네네. 화로 만들어진 주름은 사나운 주름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주름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어떤 주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화에서 난 주름은 화장품으로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화장으로 하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화장품이 필요 없는 주름이 네네. 사실은 웃음으로 만든 그렇군요. 주름이고 네. 뭐 조선님의 표정이 그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표정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더운 여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네네. 조금 덜 더운 느낌으로 네. 별 보러 가자라는 네. 노래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재의 네.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를 시청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
생각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네, 전용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23번째 시간이죠. 들다와 나다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표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재 별 보러 가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뭐 별 보러 갈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을 네. 것 같고 네. 특히 여름 밤에 아주 좀 그러니까 도시의 불빛을 떠나서 네네. 별을 좀 볼 수 있으면 아마 위로도 되고 네네. 힐링도 되고 네.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은데 예. 거기 더위를 나다 여름을 나다 여기도 해당될까요? 정확하게는 더위를 나다와 여름을 나다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더위에서 벗어나는 거, 또 여름을 벗어나는 거의 의미가 조금 더 네네. 강하긴 할 것 같은데 보통 약간 네네. 지나다 그런 류의 느낌으로 나다라는 말을 쓰는데 어원적으로는 같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정확하게 그 뜻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잘 지나가는 거, 또 잘 벗어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들다 나다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올 수도 있고 예. 또 홀로 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내용 계속 살펴볼까요? 나다는 그래서 이제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다라고 하는데 우리 보석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네. 태양이 빛이 나죠. 그거는 네네. 밖의 영향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스스로.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이 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라고 얘기. 우리가 보통 그래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성화들을 보면 네. 이 뒤에 빛이 나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이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면은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네. 밖으로 드러나오기 때문에 빛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빛난다라는 말도 참 좋은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가 우리 가문을 빛냈다. 네. 아. 뭐 그럴 때도 이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치가 좋아져서 네. 약간 빛나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너가 있어서 우리 모임이 빛이 난다든지 네네네. 그런 류의 느낌으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좋은 장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또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는 굉장히 이제 정말 이 음식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예, 뭐 그래서 냄새가 나다 뭐 이런 말들도 예. 냄새가 그 자체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예, 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좀 편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성격 속에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 속에 화가 많아서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는 들었다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화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의 문제인 아, 거거든요. 내가 저거에 분노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네. 화가 났어, 예, 짜증이 났어 이런 네네. 표현들을 쓰는데 예. 그건 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아, 다 내부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뭐 신경질이 화가 나고 난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쟤 음,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자기 나 때문이라고 생각. 왜 우리 말이 그래요. 아, 쟤 때문에 짜증이 들어온 게 아니고 짜증이 내 속에 있던 게 나간 거거든요. 내가, 예. 그래서 그런 나다라는 말이 들어봤을 때는 내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재밌는 게 이제 그래서 병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병이 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병이 들었네, 병이 들은 거는 병이 났네. 다 밖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들은 거죠. 감기가 들었죠. 감기가 들었다라는 말이 하고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다 주로 무슨 뭐 장티푸스든 예. 무슨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는 병이 들었고 외부의 원인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병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대부분 내부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아, 병이 났네. 어떨 때 그럼 병이 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리움이 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움. 그래서 상사병 같은 경우는 들었다고 잘 표현 안 하고 네. 상사병이 났다. 났다. 향수병, 향수병.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향수병도 났다. 났다. 그러면 이건 내 속에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 말고 병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내 능력보다 무리했을 때. 아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병나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내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그러니까 병나겠다. 네네네. 너무 일을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라. 예.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어서 아, 병이 들다와 나다는 들다 나다만 봐도 그러니까 어떨 때 병이 들다라는 말 쓰고 어떨 때 나다라는 말 써야 되는지 네. 알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떤 병이 들다, 병이 나다, 예. 또 열이 나다, 또 예. 감기가 들다, 예. 뭐 조금 기침이 나다 여러 가지 비슷합니다. 기침이 나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안에 뭐가 숨이 막혀 있거나 그럴 네. 때는 기침이 나게 되는 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방송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좀 기침이 나려고 하는데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대부분요. 예. 그 기침은 그 나의 속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뭐 재채기가 나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또 들다와 나다가 동시에 나오는 말들 중에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생각이 나. 생각이 나. 그러니까 네, 당연히 들어, 나. 들다라는 말은 밖에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제가 저러는 걸 보니까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않다는 같은 생각이 들어. 생각이 들어. 외부의 원인이 있는 거죠. 아, 좋은 생각이 났어라고 하는 좋은 거죠. 생각이 났어. 왜냐면 그런 내 속에서 네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내가 그런 생각이 났어라고 얘기하려면 네. 내가 이미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네.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철이 나다, 철이 들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로 철이 난다. 철이 외부의 든다. 원인이 있는지 네. 내부의 원인이 있는지를 네. 생각해 보는 거고 네. 앞부에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네. 힘이 들다, 네. 힘이 나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늘 저는 이제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힘이 납니다. 예, 제가 예.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방송도 예. 빛이 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뭐 한 15년 정도 이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라는 타이틀을 2011년부터 예. 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장수하는 프로그램도 힘들지만 예. 처음에 그런 기획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도 예.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초창기부터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예. 또 우리 가톨릭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소외된 계층 또 어떤 다문화 사회로 어떤 접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렸다고 할 수 있겠죠. 약간 다문화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그 외부의 영향이라 뜻이죠.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다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다문화라고 하면 한국에 적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느낌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 관점이 잘못된 거고요. 네.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등등 기타의 국가에서 그 한국 분들하고 결혼한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건 이제 상호 문화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다문화라고 하면 자꾸 뭘 베푸는 거, 네. 뭔가 차별당한 것을 차별 없애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없다. 그러니까는 저는 뭐 특히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다문화 사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상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안에 중국 분들이나 뭐 베트남 분들이나 몽골 분이나 뭐 우즈벡 분들이나 등등 기타 많이 들어와 있으신데 그 문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다문화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15년 동안 하셨지만 네네. 앞으로 15년 더 하셔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는 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면 네.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오늘 23번째 그 강의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다와 들다의 결합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나들입니다. 나들이 하면 이강조 씨의 노래들을 주로 많이 하셔서
나들이라는 단어도 아주 특이한 우리말 표현인데요. 예. 나들이라는 말은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들이 가자. 나들이 가자고 하면 그런 느낌인데 예. 우리말은 특이하게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오. 그 나들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 나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어디 나들이 가자 그러면은 네.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갔다 오자라는 뜻이지. 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인사말이 좀 특이한데 다른 나라 인사말에 그렇지 않은 말이 많은데요. 우리말에는 네네. 그래서 항상 아침에 다녀오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갔다 올게, 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예.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 음.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건 농담 같은 얘기들인데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침에 아버지 엄마가 이제 일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네. 애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오지 말라는 것 같아요. 끝났다.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다른 나라 인사말이 주로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다른 나라 인사말에서는 주로 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들이가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매우 좋은 말이고 네. 우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뭐 여름에 네. 여행 가시는 분들 네네. 잘 돌아오시기도 네.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네. 태연 소녀시대의 태연이라는 가수가 있죠. 네. 노래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굉장히 좋은 분으로 제가 보고 있어서 네.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언제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전에 SM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연습하시는 건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분 노래 중에 그 만약에라는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네. 제 사심을 담아 신청하는 노래입니다. 늘 곡이 참 뛰어나십니다. 감각이. 예, 좋습니다. 네, 만약에. 네. 자, 이 곡 띄워드리면서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